뭔 말이냐? 2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이 y는 그러니까 어떤 ax제곱 이렇게 했을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의 해를 구한다고 말을 해보죠. 이상부터 할까요? 이상을 해를 구한다고 합시다. 근데 얘가 만약 인수분해가 된다면 a의 x-알파 이제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 해는 x가 알파보다 이하이거나 x가 베타보다 이상이다 라고 말이 된대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대요. a의 x-알파 x-베타가 0 이상이다 라는 건데 둘 다 0 이상이려면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여야지 곱해서 0 이상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둘 다 플러스라는 건 여기라서 베타보다 크다.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건 여기라서 여기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베타보다 크거나 알파보다 작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이제 2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립을 한다는 거죠. 만약 등호가 없다면 해에도 등호가 빠지면 되고요. 만약 작다라고 되면 0 이하다 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0보다 이하다. a의 x-알파, x-베타라는 건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여야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x라는 게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알파보다는 이상이고 베타보다는 이하라서 그 공통 부분이야 라는 의미로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야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등호가 없다면 해에서도 등호가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인수분해 되면 수직선이 표현할 수 있지만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떻게 수직선이 표현을 해. 그치? 그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범용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설명법이 아닌 다른 설명법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게 뭐다? 2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인수분해가 된다면 x축과의 교점 알파와 베타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말하는 이 두 상황은 0보다 큰 것이므로 여기 이 부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 그림에서 y죠. y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을 말해주면 된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인 거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x축과의 교점이 하나만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경우 0 이상인 부분은 사실 여기에요. 여기가 0 이상이죠. 그쵸? 그래서 x는 모든 실수라고 말을 해버리고요. 0보다 큰 부분은 0인 부분만 제외하면 되기 때문에 x가 알파가 아닌 실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0 이하인 부분은 0보다 작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x는 알파 하나만 되고요. 여기는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x축과의 교점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그 0 이상인 0보다 큰 부분이 이렇게 되지만 0보다 작은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서 0 이상인 것도 모든 실수 0보다 큰 것도 모든 실수 0보다 작은 것도 0 이하인 것도 해가 모조리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래프 상에서 없어 보이거든. 없어 보이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해를 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풀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 그림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판별식 0보다 크냐, 판별식 0이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냐 이것이므로 우리가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2차 부등식의 해를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풀이는 이 그림을 따라갑니다. 이 그림을 따라가요. 이 그림을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 왼쪽 두 줄에 있는 경우, 즉 해가 하나만 있거나 해가 하나만 빠진 형태이거나 모든 실수이거나 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들 중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전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 2차 부등식도 우리가 앞에서 연립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연립을 해줄 수 있고 연립 2차 부등식은 간단하죠. 뭐 여기도 2차 부등식 있고 여기도 2차 부등식 있다면 그냥 수직선에 표현을 해서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2차 부등식은 그렇게 어려운 주제로 뭐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그래프만 잘 해석해주면 됩니다. 문제는 그거죠. 그래프가 잘 해석이 안 되면 문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또다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을 지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98번. 98번은 사실은 연립에 대한 이야기인데 혹시 못할까봐 한번 소개해 주는 거예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절대값이 얘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 그냥 얘보다 크다, 마이너스보다 작다 하면 됩니다. 즉 x-1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또는 x-1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플러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건 우리가 이 절대값이 0보다 어떤 애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또는이기 때문에 이걸 합치는 거지 공통 부분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맞죠? 합치는 겁니다. 합치는 거예요. 자, 얘를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가 0보다 작다라 인수분해가 되네요. 마이너스 1과 4로. 마이너스 1과 4로 인수분해 될 때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거죠. x는 마이너스 1과 4 사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은 거라서 얘도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2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2와 3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부분이라서 사이가 됩니다. 원하는 것은 뭐라고? 이 둘을 합치는 거라 했죠. 최종적으로 x가 공통 부분 아니에요. 합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개수는 이거 만족하는 정수 개수는 5개 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절대값이 있을 때 범위를 풀어서 푸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절대값이 어떤 애보다 크다라고 하면 크다 마이너스보다 작다로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 둘 사이에 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이롭다. 그런 이야기죠. 좀 더 이롭다.
이어서 110번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110번은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이거는 2차 부등식의 활용인데, 동회고랑 부용고에 나온 적이 있었던 표현이에요. 부용고에는 작년 거였나? 근래에 나왔던. 작년 거였나? 재작년 거였나? 헷갈리네요.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풀어보죠. 지금 한 30번은 그냥 집에서 너희가, 아니 110번 너희가 집에서 해보고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할까? 어차피 질문할 것 같긴 한데. 109번은 그냥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109번 소개하겠습니다. 110번은 어려운 문제다라고 미리 말하겠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119번을 한번, 109번을 한번 볼게요. 109번을 소개하려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이 식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등식 px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상이다의 해인데 x가 0과 1 사이에요. 부등식이 얘 이상이다의 해면은 일반적으로 저런 식으로 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얘랑 얘 사이가 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식으로 생각해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뭐로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프로 생각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px가 위로 볼록이라서 0과 1 사이가 px가 더 큰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px가 얘랑 0과 1에서 만난다는 건데 그거 식 이렇게 쓰기로 했죠. 최고차항계수 뭔지 모르지만 0과 1에서 만난다. 누구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랑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쵸? 그 다음에 px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는 애랑 뭐 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접한다고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죠. 얘랑 뭐 한다? 접한다. 뭐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쓰면 되죠. 그래서 좀 봅시다. a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판별식 0이나 슉 넘기면 ax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은 0에 대해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쓰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a가 즉 a 더하기 1의 제곱이 0이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 빼기 3이라 마이너스 3이라고 답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쵸? 간단하게 풀리죠? 맞아요. 이게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인데 그 부등식에 걸맞게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걸 통해서 식을 작성한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겁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매번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 2차 방정식부터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 건 그것만 잘 연습해도 우리가 계속 똑같이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똑같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어서 118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2차 부등식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참고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파트인데 얘는 기말고사 파트가 될 건데 어쨌든 기말고사 파트에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주제는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순열과 조합, 이 다음 파트죠. 두 번째가 2차 부등식입니다. 근데 순열과 조합보다 2차 부등식 문제를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나는 순혈과 조합이 어렵게 만들기가 좋아서 순혈과 조합 문제를 어렵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거든? 근데 순혈과 조합 문제가 어려우면 못 풉니다. 그냥 못 건드려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생각하나 봐. 그래서 오히려 요즘 근래 들어서 순혈과 조합 어려운 문제는 별로 안 나왔고 항상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다 2차 부등식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작년이죠. 작년 1학기 기말에 어려운 문제들은 순혈과 조합보다는 2차 부등식 문제가 좀 더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2차 부등식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2차 함수랑 연계되거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즐비한 거지. 그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2차 함수 문제처럼 보이죠? fx라는 애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 거예요. 문제에서 말합니다. fx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p인데 거기에 꼭지점 a와 y축과 만나는 점 b에 대해서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있다는 거죠. 그 l을 gx라고 할 때 y는 fx라는 애가 fx가 gx보다 이하인 부분이 10개가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10개가 되도록. 어쨌든 얘는 0콤마고 얘는 식을 써보죠. 얘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p라서 얘가 p가 여기 플러스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p 콤마가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 fx가 gx보다 이하인 부분인데 그럼 이거의 해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이미 그림에 써 있어. 이거를 뭐 gx를 식을 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고.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그럼 써져 있잖아. 마이너스 2부터 p부터 마이너스 2분의 p부터 어디까지? 0까지라고. 근데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가 얼마야? 10개 있대. 정수가. 정수 블라블라는 언제나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적당히 대입해서 야 0부터 10개면 누구니 해?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이너스 9여도 되고요. 맞죠? 맞아요? 근데 p가 지금 정수라는 멘트가 있어 없어? 실수라고 했지?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0보다 크면 되겠다. 즉 p가 될 수 있는 애가 18과 19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럼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인가 봐. 그래서 둘 문제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답이 이상해. 아니 1이 없는데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크지? 내가 뭐 잘못했어? 하고 문제를 다시 봅니다. 다시 봤어요. 내가 빼먹은 게 뭐가 있을까? 0이 아닌 실수 p. 실수죠. 실수라서 우리가 정수인 지금 정수 p를 나중에 구한 거고 원래는 범위를 구했잖아. 근데 왜 뭐가 잘못됐지? 왜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0 몇 밖에 안 돼. 뺐는데 어떻게 30대가 나오지? 고민을 해요. 다시 한번 문제를 봅니다. 0이 아닌 실수. 즉 P의 범위를 부호를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자연스럽게 이 그림을 그린 건 문제에서 이렇게 그렸기 때문이야. 근데 문제에서도 한 번도 설명한 적 없다는 거죠. P가 0보다 크다라는 멘트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림을 하나 더 그려야 됩니다.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 문제죠. 실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0,p랑 마이너스 2분의 p,로 뭐 해는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이 되는데 이게 방향이 바뀌어서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p까지고 그게 10개 존재하려면 p라는 애가 되는 게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9로 대칭성에 따라서 두 개가 됩니다. 그에 따라 얘가 최대고요. 최소, 즉 라지 m 빼기 스몰 m은 38이라는 답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주관식이었으면 사실 그냥 깔끔하게 틀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못 발견했다면 그냥 깔끔하게 틀리는 문제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도 모의고사 문제였고 객관식 문제로서 힌트를 줬어. 1을 답으로 안 줬다고. 기회를 준 거야.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게 잘못 생각했다니까. 내가 지금 함정 파놨는데 찾아.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럴 때 문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봤어?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0이 아니라고는 말을 했는데 0이 아니란 말을 왜 했어? 이거 2분의 P가 얘가 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내 전제는 뭐야? 전제는 플러스라는 게 전제였는데 그런 멘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수정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식을 썼다? 그런 뜻 하지 말고 그냥 대놓고 그래프만 봐서 이 해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프로 해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기 마이너스 2분의 p 콤마니까 마이너스 2분의 p부터 0까지다 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구하라는 거지 그림으로 구하라는 거지. 저거를 뭐 또 gx를 꼭지점의 좌표를 y좌표까지 구해서 기울기 따져서 gx를 구하고 그런 주제가 아니야. 맞죠? 부등식으로 풀라는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부등식으로 풀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로 풀라고 했던 문제가 작년에 송영고에서 나왔었는데 이거를 왠지 모르게 꽤 틀렸대. 아, 송영고 아니야, 부영고구나. 부영고에서 나왔는데 틀렸대. 나 왜 틀렸는지 이해가 잘 안 가. 아니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지. 그런 애들이 다 식으로 문제를 풀어버릇한 거야. 2차 부등식을. 이것만 외운 거죠. 아, 0보다 크면은 벌어지는 거고 0보다 작으면 모이는 거야. 이것만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식으로 풀려고 했던 거지. 대놓고 그림을 줬는데. 이게 7번 문제인가 비슷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림을 줘면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알았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2차 부등식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2차 함수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립 2차 근데 왜 이렇게 유형이 많냐? 하나만 더 해볼까요? 129번 한번 해보죠. 129번. 아니요, 129번은 딱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아니야, 그래도 해볼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129번. 129번 보죠. x세제곱 더하기 a-1의 x제곱 더하기 ax 빼기 2a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에 갔는데 한 실근을 가진다는 건 인수분해가 기본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슬쩍 봤더니 x-1로 인수분해가 되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미 실근이 있기 때문에 뭐 해주면 돼요? 얘가 허근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고 판별식 0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8a a가 0과 8 사이이기 때문에 맞죠? 몇 개 있다? 7개 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1번 볼게요. 141번. 절대값 x-k가 4 이하라는 것과 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18이 0보다 작다는 게 있어요.
근데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8은 0보다 작다.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뭐랑 뭐로? 2랑 9로. 그래서 x가 2와 9 사이가 된다라고 했어요. 2와 9 사이가. 2와 9.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절대값 x-k가 4 이하라는 것은 해는 어떻게 돼요? x가 k 플러스 4와 k 마이너스 4 사이잖아? 그쵸? 그럼 얘는 일종의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요. k 플러스 4부터 k 마이너스 4까지다 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런 범위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하얀색이랑 이 파란색이 겹치는 게 지금 정수, 자연수 해가 몇 개래? 정수 해가 몇 개래? 3개라고 했거든. 겹치는 게 3개가 되도록 해달래요. 그럼 어때야 돼? 숑숑숑숑 돼 있다면 어떻게 돼? 3개가 누구야? 9보다 작아야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누구? 8, 7, 6. 5는 안 되죠? 아, 그러면은 이 5랑 6 사이에 얘가 있는 거죠. 누구예요? 여기 있는 애는? 왼쪽 값 k-4. 즉 k-4가 5보다는 크고 6 이하다 라고 해서 k가 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10과 10밖에 없네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상해. 왜 하나밖에 없는데 k의 값에 합은 2라고 돼 있지? 그치? 반대쪽에도 있을 수 있죠. 얘가 이쪽에 있는 거지. 이렇게. 그쵸? 여기에 있다면 여기 k 플러스 4인 애가 누가 돼야 돼요? 2 안 되고요. 3, 4, 5잖아. 그치? 그래서 5와 6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죠. 누가? 이 k 플러스 4라는 애가 5와 2, 4, 5, 6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k는 누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는 것이므로 답이 얼마?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요. 이렇게 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이게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했던 거라면 우리가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1번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 이상이고 x제곱 마이너스 25가 0보다 작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x가 마이너스 2 이하 이거나 x가 3 이상 얘는 x가 마이너스 5와 5 사이인 거죠.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는데 수직선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와 3을 기준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애와 마이너스 5와 5를 기준으로 이렇게 모이는 애. 내가 찾는 애는 공통범위는 얘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 사이 또는 x가 3 이상 5보다 작다가 된다. 그럼 이걸 다 더해주면 누구예요? 마4, 마3, 마2, 3, 4 이렇게 되는 거라서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연립 2차 부등식을 풀이한 내용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학교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왔던 주제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157번입니다) 이게 학교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고
굳이 이야기하면 경민고등학교 기출로 나왔던 전적이 있었던 시험 문제예요. (157번)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1이 0보다 이하인 것과 x제곱 마이너스 2에 n-1의 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2n이 0 이상인 것 두 개가 있대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인수분해가 x-3과 x-7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도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x-n과 x-n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정수해가 4개가 되도록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이 3부터 7까지라는 게 이미 정수해가 몇 개밖에 없어? 6개밖에 없거든? 3, 4, 5, 6, 7, 6개밖에 없단 말이야. 얘랑 얘의 공통범위인데 4개가 된다는 거는 2개가 지워졌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얘가 n-2보다 2하거나 n 이상인 건데 n-2랑 n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질 때 뭔가 제거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러면 어떻게 돼요? 6개에서 하나밖에 안 빠지거든, n-1. 그렇잖아? 이 흰색이 6개인데 여기가 총 6개인데 여기 주황색 기준으로 보면 n-2랑 n 기준으로 이 n-1만 빠져. 나머지는 안 빠져. 그쵸? 안 빠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애초에 여기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원하는 게 이 n부터 7까지에 여기에 4개가 들어있고 여기에 0개 들어있으면 딱 괜찮잖아요. 그쵸? 4개 들어있으면 누구예요? 6, 5, 4, 3이잖아. 그치? 6, 5, 4, 3. 자, 여기 7이 붙어 있네. 미안해요. 7, 6, 5, 4. 그래서 n이 지금 자연수죠. n이 4가 될 때 n이 4가 될 때 4, 5, 6, 7 이렇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n이 5가 될 때 5, 6, 7 n이 5가 될 때는 얘 4일 때는 4, 5, 6, 7이 되는 반면 여기 원래 3, 4, 5, 6, 7이잖아요. 그쵸? 5개 있네. 5개 있구나. 야, 그럼 상관없겠네. 그냥 5개 있네요. 미안해요. 말을 내가 착각했네. 그럼 이 n-1, 나 6개인 줄 알았는데 5개였어요. n-1이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 세주면 되겠죠? 그래서 n이 되는 게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 8인 경우 이렇게가 되면 됩니다. 얘가 빠지는 애잖아. 빠지는 애가 3, 4, 5, 6, 7 중에 하나면 되고요. 그래서 4, 5, 6, 7, 8이 됩니다. 그걸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30이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좀 쉽겠네요. 좀 어렵게 생각했는데 내가 개수를 잘못해서 그런 거였어요. 빠지는 애가 저 중에 하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좀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하느라 질의응답이 많았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좀 여유가 있네요. 잠시 쉬었다가 문제 푸는 시간 갖겠습니다. 숙제는 그냥 미리 말하죠. 184번까지 그냥 다 해오는 걸로 할게요. 184번까지 다 해오는 걸로 합시다.